이번 시간에는 순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순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간단한 예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홍보 동영상을 만든대요. 자, 뭐 전통놀이, 음식, 한옥마을, 유적지 이와 같은 컨텐츠를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위에 있는 네 가지 주제 A, B, C, D 중에서 몇 개를 골라? 두 개를 골라서 동영상을 각각 만들 때 그 순서를 정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네 가지 주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그 순서를 정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A를 선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 수영도로만 표현해 볼까요? A를 선택했을 때 그 뒤에 나올 그 주제를 뭐 B가 나올 수도 있겠고 C가 나올 수도 있겠고 D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처음 주제를 예를 들어서 B라고 택했다면 그 뒤에 나오는 주제가 A가 나올 수도 있겠고 C가 나올 수도 있겠고 D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또 마찬가지로 C가 나온다면 그 각각에 대해서 A가 나올 수도 있겠고 B가 나올 수도 있겠고 D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D를 택했다면 그 뒤에 나오는 주제가 A가 나올 수도 있고 B가 나올 수도 있고 C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모든 경우를 다 따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두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3 곱하기 4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주제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곱해줘야 되겠죠. 3 곱하기 4니까 12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일일이 세야지만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가? 자, 그렇지 않아요. 이 계산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순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순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 그대로 순서 있게 나열한다.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한다 해서 앞글자 순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순서 있게 나열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물론 그 r이라고 하는 것은 n개보다는 작아야겠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순열이라고 하고 이 순열을 기호로 npr과 같이 나타낸다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5개 중에서 3개를 택해서 나열한다라고 해봅시다. 3개를 택해서 나열한다라고 해봅시다.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기호로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O, P, 3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이 P라고 하는 것은 순열을 뜻하는 영단어 퍼뮤테이션의 맨 앞글자 P를 쓰는 거죠. 그래서 OP3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택해서 나열한다. 순열에서 중요한 개념은 이렇게 2가지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색깔 있는 펜으로 표시해 보세요. 자, 먼저 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자, 첫 번째 할 일 택해서 뭐 한다? 일렬로 나열한다. 이게 두 번째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를 하는데 일단 택한다. 그다음에 그 택한 것을 나열한다라는 거죠. 지금 5개 중에서 3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것을 OP3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OP3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 다음과 같이 계산하거든요. 자,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A, B, C, D, E를 가지고 3개를 택해서 나열한다. 그러니까 3개를 택해서 나열하니까 이 나열하는 순서를 이렇게 다음과 같다고 해봅시다. 자, 맨 처음에 올 문자의 경우는 모두 몇 가지가 있을까요? 지금 처음에 올 수 있는 그 문자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할 수 있는 거니까 모두 5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B를 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운데 올 수 있는 문자는 B는 이미 택함을 받은 거니까 이제 없어졌다고 가정하고 이제 몇 가지 경우가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4가지가 남았으니까 이 가운데 올 수 있는 수는 4가 되는 거죠.
그럼 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2를 택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요? A, C, D 세 가지 남았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에 올 수 있는 문자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모든 경우의 수들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곱의 법칙에 의해서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 OP3을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는구나.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했어요?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적어지고 있죠. 하나씩 작아지고 있어요. 숫자가 5, 4, 3 이렇게 작아지고 있어요. 모두 몇 개를 곱했어요? 3개를 곱한 거예요. 3개를 곱한다. 그래서 공식으로 일반화시키면 이와 같이 공식화할 수 있어요. MPR을 어떻게 구한다? 항상 n으로부터 시작해서 n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아지는 것을 하나씩 작아지는 값을 곱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곱한다? 모두 알게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도 여기다 필기해 보세요. 모두 알게만큼을 곱한다라는 거예요. 알게만큼 곱했을 때 맨 마지막 숫자는 n-r 플러스 1이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5에서 3개를 곱한다 그러면 5에서 3을 뺀 다음에 1을 더하면 5에서 3을 뺀 다음에 1을 더하면 뭐가 나와요? 3이 나오죠. 그와 같은 건데 이거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꼭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 모두 n개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알게만큼을 하나씩 뺀 값을 곱해준다라는 거죠. 자, 한번 연습 좀 해볼까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자, 예를 들어서 방금 했듯이 OP3을 구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한다? 5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숫자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5에서 4를 곱하고 또 4에서 3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숫자가 하나씩 작아지게 그런 값들을 곱해주면 되는데 모두 몇 개를 곱하면 된다? 모두 알게만큼, 3개만큼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은 뭐가 돼요? 5, 4, 20, 2, 3은 6이니까 모두 60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OP3은 60까지예요. 자, 다시 한번 5개 중에서 3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다? 60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자, 한 번 더 계산해 봅시다. 이번에는 6P2를 계산하래요. 6P는 어떻게 계산해요? 처음에 6부터 계산해야죠. 6 곱하기 하나 작아지는 값 5를 곱해주는 거예요. 근데 6P 아래에서 R이 2니까 모두 이렇게 두 개를 곱해야죠. 2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6, 5, 30. 이렇게 30까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공식은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계산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또 계산해 봅시다. 다음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7P2를 구하여라. 자, 어떻게 해요? 자, 7부터 시작해서 2개만큼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7 곱하기 6이 되겠죠. 7, 6에 4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42가지다. 자, 두 번째도 봅시다. 이번에는 5P4를 구하래요. 5P4 어떻게 해요? 5, 4, 3, 2 이렇게 모두 4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답은 뭐가 나오나요? 자, 5, 4, 20 곱하기 3이 6이니까 어떻게 돼요? 6, 22, 120까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120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또 계산해 봅시다. 이번에는 10P3을 구하래요. 10P3이니까 어떻게? 10 곱하기 9 곱하기 8 하면 되겠죠. 모두 3개를. 자,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8, 9, 72. 그쵸? 그러니까 720까지가 되겠네요. 10을 곱하니까. 그래서 720이 된다. 10P3은 720이 된다. 자, 하나 더 해봅시다. 9P1을 구하래요. 자, 9 곱하기, 곱할 게 없죠. 한 개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자체가 되겠네요. 그래서 9P1은 9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공식처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NP1은 뭐가 된다? N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9P1은 9가 된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봅시다. 예제 2번. 자, 후보 6명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과 서기를 각각 한 명씩 뽑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아, 모두 서로 다른 6명 중에서 몇 명을 택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 둘, 3명을 택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한 명은 회장, 한 명은 부회장, 한 명은 서기를 시키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문장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6P3이라고 요약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P3을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아, 6부터 곱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씩 작아지게. 6 곱하기 5 곱하기 4. 모두 몇 개를? 그렇죠. 3개만큼을. 3개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뭐가 나오나요? 자, 6, 5, 30. 그 다음에 여기다 4를 곱하니까 4, 3, 12. 모두 120까지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예제 2번의 답은 120. 그래서 후보 6명 중에서 회장, 부회장, 서기를 각각 한 명씩 뽑는 모든 방법의 수는 120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순열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다음 값을 구하시오. 자, 3P2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3에서부터 시작해서 2번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씩 작아지게. 그래서 3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답은 뭐예요? 3이 6. 6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7P3을 구하래요. 7P3.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3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에 쓰죠. 어떻게 해야 돼요?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3개만큼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 산수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6, 5, 30 곱하기 7이니까 7, 3, 21, 210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의 답은 210이 된다라는 거. 자, 우리 한 문제 더 풀어봅시다. 자, 문제 2번이에요. 준영이는 어느 놀이공원에 있는 11개의 놀이기구 중에서 11가지의 놀이기구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놀이기구를 이용하려고 한다. 타는 순서를 고려하여 준영이가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순서를 생각하는 것은 순열이에요. 순열. 순서를 생각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11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해서 3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세우면 이 되게 많은 문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11P3이라고 할 수 있어요. 11P3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11 곱하기 10 곱하기 9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자, 11 곱하기 9는 99인데 10을 곱하니까 990이 되겠죠? 그래서 990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 2번의 답 경우의 수는 990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NPR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순서대로 나열하는 수를 의미합니다. 이때 NPR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 곱하기 등등 모두 r번 곱하면 됩니다. 순열에서는 일렬로 나열할 때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순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